제 고민은 이게 이제 구조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구조적이고 이게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쪽에 좀 방점이 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 양대 선거에서 승리한 게 착시 현상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보수가 회복했다. 이제는 옛날로 돌아갔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돌아간 게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든 원치 안 했든 간에 기여도 했고 과오도 만들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온전히 윤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목에서 결국 국민의힘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구조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보수 가치라고 하는 게 비주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회 중심의 가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서 우리가 그냥 오른쪽이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원치 않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가치의 중심이 이동했다라는 것에 보수가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지층 구성도 비중이 변화했습니다. 세대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이념 성향별로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시간대별로 계속 변화해 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 당은 별로 변하지도 않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변치 않았는데 사회적인 중심 가치가 이동을 한 겁니다. 어느 분 표현을 빌리면 민주자 들어간 게 전부 비주류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자 들어간 게 전부 주류가 된 겁니다. 민주노총이 가장 대표적이죠. 민변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 국힘만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남들은 바뀌었는데 본인은 왜 이해를 못하지? 왜 저들은 저럴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거죠. 한 10여 년 동안 보면 민주당에 비해서 당력이 형편없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당의 힘, 당의 역량,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엔 민주당이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여연입니다. 여연이 모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연을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당의 힘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되어 있고 민주당과의 그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게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상황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 당의 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한순간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서 좀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긴 호흡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이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당력이 뒤처지기 시작한 게 한 10년 넘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연천회에서 동국대 박명호 정치학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는 직설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지층을 배반하라. 자, 이 한마디가 국회의원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어떤 의원은 자리에서 몸을 뒤틀며 헛기침을 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일까요? 듣기 싫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극우, 지수, 독재 수용성이 일반 유권자보다 훨씬 높다고,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고 답한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3.7%, 일반 국민은 14%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극단적 지지층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울타리 속에서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 경고를 귀담아 듣기보다는 불편하다고 반응하는 사실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는 일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민심은 이제 떠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당신만 바라보며 자기들만의 논리에 갇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 교수 말대로 국민의힘 자체가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권력만 잡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정작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서는 하나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당이 제 역할을 못했으니 권력이 실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인가 아니면 특정 진단의 이해만 대변하는 이 카르텔인가? 지금처럼 극단적인 지지층의 환호에만 의존한다면 수도권 선거는 영원히 포기해야 합니다. 청년층의 마음도 다시는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당내에서는 여전히 강성 당원 눈치만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과연 미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 파괴적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은커녕 자기 울타리를 점점 더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층을 배반해라라는 박 교수의 말은 사실은 당심이 아니라 민심을 바라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게 듣는 순간 이미 스스로 쇄신의 기회는 차버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지지층의 박수를 취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극단 대신 중도, 분열 대신 통합을 택하십시오. 민생과 경제라는 본질적 과제에 중심을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도 답은 뻔합니다. 국민은 또다시 등을 돌릴 겁니다. 박명호 교수가 던진 말, 불편하지만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시험받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5분 논평이었습니다.